조선 중기 순응현에는 기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기와 지붕 위를 누군가 달린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헛것을 본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석 달째 접어들면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양반가의 금품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한 점은 도둑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은 잠겨있고 담장은 온전했으며 발자국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귀신이 다녀간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존재를 기와 도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검은 그림자,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순응현 사또는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도둑질이 계속되는데도 범인 하나 잡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양반들의 불만도 높아져만 갔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밤마다 순찰을 돌아라. 지붕 위를 살펴라. 수상한 자가 보이면 즉시 체포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은 밤마다 마을을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직후 다른 곳에서 또 도둑질이 발생하는 것이었죠. 도둑은 마치 포졸들의 동선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또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품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는 12살 소년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은 그날 밤 늦게까지 심부름을 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기와 지붕 위를 새처럼 가볍게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복동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림자는 한 집의 지붕에서 다른 집의 지붕으로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한 양반집 기와 위에 내려앉더니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동은 다음날 아침 불이 나게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죠. 사또 나리, 제가 그 도둑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애송이가 꿈이라도 꾼 게 아니냐? 사람이 어찌 지붕 위를 날아다닌단 말이냐? 복동은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관아에는 복동의 말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서리 윤종이었습니다. 윤종은 28배 나이로 관아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다른 관찰력과 추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놓치는 세밀한 부분도 그의 눈은 잡아냈죠. 윤종은 복동을 따로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처럼 보였느냐?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윤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술에 능한 자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경공술을 익힌 자라면 말이죠. 윤종은 지금까지 도둑 맞은 집들의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둑 맞은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윤종이 발견한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둑 맞은 집들은 모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양반가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집은 단 한 곳도 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유한 상인의 집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직 관직에 있거나 세도가와 연결된 양반들만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도둑이 가져간 물건들이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놔두고 오래된 문서나 족자, 서찰 같은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재물보다 정보를 노린 것이 분명했죠.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니야. 윤종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자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 돈이 아니라 정보를. 윤종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관아의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사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한 집안이 영모죄로 몰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10년 전 순흥현에는 명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씨 가문이었죠.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을 날렸고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습니다. 주변 백성들도 유씨 가문을 존경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가문에 영모죄가 씌워졌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유씨 가문의 서재에서 영모를 도모하는 서찰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가주는 즉시 처형되었고 남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집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렇게 명문가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당시 관아의 기록을 보니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조사가 너무 빨리 진행되었고 변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가문을 제거하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종은 기록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유씨 가문의 막내딸 연월이라는 이름이 생존자 명단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월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그녀는 가족이 몰살당하던 날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이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관아의 기록에는 연월이 충격을 받아 실성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강에 투신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종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윤종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술을 익히고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 도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윤종은 연월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월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한 노인에게 무술을 배웠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전설적인 자객이었다고 합니다. 10년의 수련 끝에 연월은 돌아온 것입니다. 윤종은 도둑맞은 물건들의 목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물건이 유씨 가문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둑이 가져간 모든 물건들이 10년 전 그 사건의 증거물이거나 관련 문서였던 겁니다. 어떤 것은 당시 조사 기록이었고 어떤 것은 유씨 가문을 모함한 위조 서찰의 원본이었습니다. 연월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종은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를 찾을 것인가? 그녀는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졌으니까요. 윤종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번 그녀가 나타날 장소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털리지 않은 집 중에서 유씨 가문 사건과 관련된 곳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현감 박승지의 저택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종은 박승지의 저택 근처 지붕 위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빗줄기를 뚫고 지붕 위로 날아왔습니다.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종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는 박승지의 저택 기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으로 침투하려는 순간 윤종이 움직였습니다. 잠깐.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 그것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검은 복면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당신이 연월이요? 윤종의 물음에 여인은 대답 대신 검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윤종은 무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싸우려는 게 아니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요.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기와를 두드렸습니다. 연월은 천천히 검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윤종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연월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 정말로 진실을 밝히고 싶소? 연월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윤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오. 연월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가문은 억울합니다. 우리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모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연월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그녀는 윤종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무술을 익히고 증거를 모으고 진범을 찾아냈습니다. 연월은 자신이 모은 증거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조된 서찰이었습니다. 당시 유씨 가문의 서재에서 발견되었다는 영모 문서는 사실 누군가 미리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연월은 그 서찰의 필적을 분석했고 실제 작성자를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조사를 주도했던 관리들의 서찰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유씨 가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 분배 기록이었습니다. 유씨 가문이 몰락한 후 그들의 땅과 재산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추적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몇몇 세도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연월이 말했습니다. 제 가문은 계획적으로 제거되었어요. 권력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말입니다. 윤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핵심 증거가 부족하오. 누가 이 모든 것을 주도했는지 밝혀야 하오. 연월이 쓰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여기 온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박승진은 10년 전 순응현의 현감이었습니다. 유씨 가문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했던 인물이었죠. 그는 지금은 은퇴하여 저택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승지야말로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박승진은 당시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연월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씨 가문 사건 이후 갑자기 부자가 되었죠. 누군가 그에게 큰 돈을 주고 사건을 조작하게 했습니다. 윤종이 물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요? 연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 박승지의 저택에 숨겨진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장부에는 돈의 출처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택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박승진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연월의 정보대로 서재 벽 뒤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래된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월이 장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윤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돈의 출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윤종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사또? 돈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재의 순응현 사또였습니다. 10년 전 그는 박승지의 부하였고 유씨 가문 사건의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지금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사또가 왜 유씨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을까요? 윤종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연월이 쓰게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청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있었죠. 사또는 그때 이미 많은 뇌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밝히면 사또는 파멸할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유씨 가문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영모죄를 조작하고 증거를 위조하고 무고한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구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포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또가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냉소를 띤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느냐? 윤종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조사가 들킨 것입니다. 사또는 일부러 두 사람이 증거를 찾게 놔둔 뒤 한꺼번에 처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씨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와 배신한 서리. 둘 다 오늘 밤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다. 사또가 칼을 뽑았습니다. 포졸들도 일제히 무기를 들었습니다. 연월과 윤종은 등을 맞대고 섰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연월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길을 열 테니 당신은 도망치세요. 증거를 가지고. 하지만 윤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함께 싸우겠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연월의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윤종도 자신이 익힌 무술로 포졸들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에서 밀린 두 사람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또는 여유롭게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포기해라. 너희는 이길 수 없다. 그 순간 윤종이 외쳤습니다. 사또, 왜 그랬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오? 사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무고하다고. 그 고지식한 유씨 영감이 나를 파멸시키려 했다. 내가 먹고 살려고 받은 떡값 몇 푼 가지고 큰 소리 치더니 사또는 흥분하여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내가 죽느냐, 그들이 죽느냐? 나는 당연히 나를 선택했지. 그리고 성공했다.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윤종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 다 말했소. 사또, 사또가 의아해하는 순간 윤종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백을 들은 사람이 있소. 저 밖에서 모두 듣고 있었소.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종은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상급 관아의 관리들이 숨어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당황한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 듣고 있다는 거냐?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사또를 체포하라. 문이 부서지며 관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또가 아닌 윤종의 편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상급 관아의 감찰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사또의 자백을 모두 들었소. 당신이 10년 전 유씨 가문을 모함하고 살해한 장본인임을 직접 고백했소. 윤종은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상급 관아에 보고했고 감찰관들은 은밀히 저택 밖에 숨어 사또의 자백을 직접 듣고 있었던 겁니다. 관군의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순응현 사또 이경호, 당신을 부정부패와 살인죄로 체포한다. 사또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기세가 사라졌습니다. 포졸들도 무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랐을 뿐 진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연월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다음 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고
10년 전 유씨 가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윤종은 광장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월이 모은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역적으로 몰린 유씨 가문은 무고했습니다. 윤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려 했기에 권력자들에게 희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유씨 가문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연월은 사람들 뒤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박승지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당시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리들의 이름도 모두 밝혔습니다. 정의의 그물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증거는 한양의 조정까지 올라갔습니다. 임금은 직접 사건을 검토했고 크게 노했다고 합니다.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권력을 탐한 관리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이 파견되었고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또 이경호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승지와 다른 공모자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씨 가문의 영모죄는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누명을 쓴 것이며 오히려 청렴한 선비였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씨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몰수되었던 재산도 돌려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임금은 특별히 연월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진정한 충신이었소. 그리고 그대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킨 효녀이오. 임금은 연월에게 정렬을 내렸습니다. 또한 윤종의 공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파격적으로 승진하여 한양의 중앙관아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종은 사양했습니다. 저는 순응현에 남아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의 뜻이 받아들여져 그는 순응현의 새로운 현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와 위를 달리는 그림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도둑은 사실 정의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복동은 이제 관아의 정식 서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연월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나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하는 게. 연월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거든. 연월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새로 세운 비석에는 청렴 결백한 선비 유정 민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임무를 완수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윤종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연월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대감님, 따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순응현은 윤종의 선정 아래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부패는 사라졌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마을 외곽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무술도 가르쳤습니다. 힘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결코 남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말이었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연월은 지붕 위에 올라가 앉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기와 위를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종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또 지붕 위에 계시는군요. 연월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윤종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복수에 바쳤는데 연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되었잖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정의가 많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처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수능연의 밤하늘에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와 위의 그림자는 이제 평화로운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그림자 도둑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와 용기에 대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기와 위를 달리던 그림자. 그것은 도둑이 아니라 정이었다. 이렇게 조선의 그림자 도둑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부정의에 맞서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